먼저 현관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바닥은 600각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었고 벽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도장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중문은 여기 보시면 가네모 힌지를 매입해서 최대한 깔끔한 느낌의 중문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현관의 바로 앞에는 신발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현관 신발장은 마감재는 페트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었고 신발장 부분에 이제 청소기나 물청소기 같은 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 청소기 사이즈에 맞게끔 내부 레이아웃을 짜드렸습니다. 여기는 거실에 위치한 공동 화장실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비 위치를 바꾸려면 아래층과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많아서 설비 위치는 기존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타일이나 도기 등만 철거한 후 새 제품으로 다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욕실 타일은 거실과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해주었고 욕실 턱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 부분에 욕실 턱이 생기는데 이 욕실 턱을 거실과 욕실에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욕실 하부장은 습기에 강하게끔 자작 합판을 이용해서 우레탄 도장 마감을 해주었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하부장에 수건거리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긴 손잡이를 하부장에 달아주었습니다. 여기 세면대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2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의 자녀를 동시에 이제 등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탑볼 세면대를 2개로 놔주었고 수전은 무광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골라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볼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욕실 상부장은 이제 이 벽면의 가로 길이에 맞춰서 제작을 하였고 상부장 한쪽은 이렇게 플랫장이고 한쪽은 이렇게 여다지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콘센트를 매립해서 드라이 같은 거를 쓰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이 하부 쪽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서 굳이 매입등을 켜지 않아도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등을 넣었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이렇게 상부장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기는 이제 공동 화장실이랑 안방 욕실 전부 비대 일체형 변기를 설치를 해주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랫 라운드라는 제품입니다. 샤워 수전은 매립하여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거실은 천정에는 도배를 해주었고 벽은 약간 광이 있는 타입의 벤자민 무어 스커프 X 페인트를 사용하여 마감해 주었습니다. 바닥은 600각 포세린 타일을 깔았는데 바닥 보일러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난방 형식은 타일이라는 마감재가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 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최대한 하자가 없게끔 고강도의 부자재들을 사용하여 시공해 주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콘센트나 스위치는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융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거실의 디자인은 실은 이 부산의 해운대 바다뷰가 다 있기 때문에 뷰를 액자처럼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거실은 전체가 한 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원래 이제 여기에도 이 안에 있는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막고 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이제 따님 방으로 통하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안쪽에 있는 문은 막아주고 원래 통로로 되어 있던 곳에는 히든도어를 설치해서 이제 거실 전체적인 면을 맞춰주었습니다. 방문은 전부 히든도어로 제작을 해주었고 손잡이는 일반적인 그 일자 형태의 손잡이보다 약간 귀여운 형태의 손잡이를 이제 원하셔서 이렇게 볼 모양의 손잡이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따님 방인데요. 베란다는 확장 공사를 해주었는데 원래 있던 옹벽은 철거가 어려워서 유지를 하고 이곳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붙박이장 마감재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페트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을 해주었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손잡이가 없는 심플한 형태의 문을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원터치 형식으로 문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천정은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여 주고
바닥은 6전 정도의 낮은 걸레바지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벽지도 무늬가 없고 요철이 적은 디자인의 벽지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책을 자주 읽는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조명을 원하셔서 이제 침대 양옆에 독서등과 함께 침대 헤드 부분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독서등이랑 간접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구매를 해주신 레어로 선반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 옹벽이어가지고 이대로 이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뭐 아이들이 읽는 책이나 뭐 소지품 같은 거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입니다. 이쪽은 이제 원래 붙박이장이 있었던 곳인데 오래돼서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터치 형식의 마감재도 페트 마감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아드님 방인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주었고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침대 헤드와 독서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주방 부분인데요. 거실에서 주방을 보는 부분은 깔끔한 한 면처럼 보이게끔 구조를 바꿔주었습니다. 주방에 아직 가전들이 안 들어온 상태라서 살짝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빈자리에는 냉장고랑 오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시원시원한 느낌의 아일랜드 싱크대를 원하셔서 원래 이제 11자로 키 큰 장을 설치하고 바로 앞에 아일랜드 싱크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분배기가 안쪽에 있는 바람에 약간 디귿자 형태의 주방으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싱크볼은 백조의 사각 싱크볼을 설치를 해주었고 수전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벌키한 느낌의 수전을 원하셔서 같이 찾아보다가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을 찾게 됐어요. 브랜드는 이제 백조 제품입니다. 인덕션은 이제 이 비어있는 자리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후드는 노출형 후드로 설치를 해주었고 하츠 제품입니다. 식탁은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식탁을 제작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의 상판은 이제 오염에 강한 인조 대리석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키 큰 장의 문을 열게 되면 또 다른 슬라이딩 도어가 나오는데요.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베란다로 나오면 세탁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의 크기에 맞춰서 장을 짜고 기존 보일러실이 있던 부분은 이렇게 문을 설치해서 간단한 짐을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 뒤쪽에 분리수거나 쓰레기 같은 거를 수납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키가 높은 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팬트리를 제작했습니다. 이곳은 마스터 베드룸인데요. 마스터 베드룸은 전용 욕실과 드레스룸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 계획을 할 때 클라이언트 분께서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원하셔서 이렇게 침대 뒤쪽으로는 가벽을 세워서 안쪽에 책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 가벽은 이제 침대 헤드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매질을 넣어서 좀 심심해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고 침대 협탁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도장을 해서 제작을 해 주었고요. 이 위에는 이제 귀여운 볼 모양 형태의 테이블 조명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랍이 나오는 형식의 협탁이에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문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화장대를 겸해서 쓸 수 있는 붙박이 옷장이 있고 욕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용 욕실에는 공동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하부장을 설치하고 탑볼 세면대를 놓고 이렇게 상부장과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바다를 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욕실이 있는데요. 이 욕실에는 노출 욕조를 설치하여 주고 이제 욕조 수전 같은 경우 이렇게 매립형으로 설치를 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게끔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샤워 수전을 마찬가지로 이제 메리평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스터디룸 및 연주실이 있는데요. 자녀분들이 이제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연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셔서 이제 연주실과 공부방 사이는 유리벽과 이 유리문을 사용을 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개방감이 들게끔 연출해 주었습니다. 스터디룸은 클라이언트분과 자녀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마주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폭이 넓은 책상을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는 칠판을 원하셨는데 이 깔끔한 분위기에 맞추고자 화이트 컬러의 유리 칠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엄청 많다고 하셔서 이 한쪽 벽면은 전부 다 책장으로 제작을 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주었습니다.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책장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어서 눈의 피로도가 없게끔 하얀색, 주광색 조명을 원하셔가지고 이쪽은 이제 주광색의 매입등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